지금부터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단상의 국기를 향해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를 제창하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춰 1절만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올리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곽종포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37만 양산시민 여러분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연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산시의회 의장 곽종포입니다.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10만여 명이 방문했던 삼양문화축전, 양산의 가을을 만끽할 수 있었던 국화축제, 여러 행사의 준비에 수고하신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 양산시 의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어느덧 마무리하는 시간에 접어들어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1월 25일을 시작으로 12월 18일까지 24일간 일정입니다. 이번 정례는 2025년도 예산안과 민생 관련 조례안 등 100여 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안건 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과 규칙안 35건과 건의안 3건, 결의안 1건이 있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을 심사할 때 누락된 세입은 없는지 세입을 너무 보수적으로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거나 사업 추진 속도가 느려질 우려는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출 예산을 편성할 때는 특정 집단이나 지역이 아닌 시민의 뜻이 반영되어야 하고 사업 부서가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예산이 충분하게 편성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미생 관련 조례안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가사 노동자, 노인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치매 환자, 결혼 예정자, 은둔 청년 등을 지원하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들이 제정되어 우리 양산이 살기 좋고 시민이 행복한 도시로 성장하길 기대합니다. 늦은 가을이 지나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 연초에 계획되던 일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개회사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식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본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울타리회와 양산시 뇌병변장애인 인권협회 회원들께서 참석하셨습니다. 양산시 의회를 대표하여 의회를 방문해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정숙한 가운데 회의 진행 사항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 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직무대리 한천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양산시 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8대 양산시 의회 후반기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과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입니다. 지난 7월 1일 각 위원회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의 송은영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의 공유신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의 성용건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정성훈 의원과 부위원장의 이묘배 의원이 선출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현장 활동 사항입니다. 2024년 수시분 및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심사를 위해 웅상보건지소 증축 현장 등 4곳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안입니다. 의장 제의 11건, 의원 발의 조례안 및 규칙안 35건, 건의안 3건, 결의안 1건, 시장 제출 예산안 등 74건을 접수하여 해당 안건을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만 2024년도 수시분 및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오늘 제1차 본회의 이후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할 예정이며 의장 제의 안건과 의원 발의 건의안 및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 의사일정에 부의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신재향, 최복춘, 이종희 의원님의 5분 자유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일정에 앞서 강태영, 공유신, 김석규, 신재양, 최복춘, 이종희 의원님의 5분 자유발언을 듣고 의사 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5분 자유 발언에 대해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 제1항에 따라 5분 이내로 발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자회의 시스템은 5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잠시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호 부의장님께서 이종희 의원님 5분 발언 다음에 하신대서 그렇게 했는데 이종희 의원님 5분 발언 끝나고 나서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시나리오를 그렇게 잡아놨으니. 먼저 강태영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산시 발전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나동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기획행정위원회로 옮기게 된 강태영 위원입니다. 유려한 디자인과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갖춘 전기차는 내연기관 차와 다르게 일정한 토크, 즉 저속도에서도 큰 힘을 발휘하는 자동차입니다. 내연기관 자동차는 회전수를 높여가며 환경에 유해한 물질을 쏟아내는 반면 전기차는 저속에서도 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우리 많은 시민들, 우리 국민들께서 애용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국비 지원과 지방자치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저렴한 가격이 우리 전기차 사용자들에게 구매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기차 포비아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이후 많은 주민들이 지하 충전 시설을 꺼려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공동주택 단지에서 충전시설 설치가 지연되거나 철거를 요청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전기차 보급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전기 충전 인프라는 약 19만 4천 대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급속 충전기는 18,875대에 불과합니다. 정부는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올해 충전시설 보조사업에 3,715억 원을 투입했고 예산을 전년 대비 42% 늘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충전소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고 전기차 인프라의 확산은 더딜 수밖에 없습니다. 전기차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깨끗한 지구를 물려주기 위한 중요한 도구입니다. 지금 바로 투자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의 건강한 미래와 환경을 위해 지금 당장 준비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기존에 신설과 보수만 지원했던 조례에 충전시설 이설과 교체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이제 충전시설을 지하에서 지상으로 이전할 경우 시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조치는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전기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특히 공동주택 내 충전시설은 여러 이해 관계자가 얽혀 있어
주민의 발생하기 쉽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안전과 신뢰를 회복하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양산시는 주민대상 설명회를 통해 충전시설의 안전성을 알리고 화재 예방의 시설관리 매뉴얼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지역 공동체가 협력하여 안전한 충전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충전시설의 지상 이전은 단순히 안전을 확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지역 소상공인과 서비스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미국 연구에 따르면 충전소 설치 후 인근 상점 매출이 14% 올랐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충전 대기 시간에 운전자들이 주변 상점을 활용하였기 때문에 매출이 올랐던 것입니다. 충전소가 특히 저소득 지역에 설치될 경우 해당 지역의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또한 일부 상점에서 충전 고객을 대상으로 할인 행사를 진행하며 상권 활성화도 도모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충전시설이 아닌 주변 가게와 상점들이 잘 살아갈 수 있는 상생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양산시도 이러한 협업 모델을 도입해 충전소 인근 상점들과 상생의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충전시설 개선은 단순한 화재 예방을 넘어 기후위기 대응과 친환경 사회로 전환의 필수 과제입니다. 정부는 203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전기차는 그 핵심입니다. 양산시가 충전시설 안전을 강화하고 전기차 보급에 앞장선다면 이런 다른 지자체에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양산시가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심는 씨앗이 내일의 숲이 됩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유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각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공정, 다시 뜨는 양산을 위해 시민들과 함께 애쓰시고 계시는 나동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 의회의원 공유신입니다. 저는 양산시 법률구조공단 지소 설립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PPT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본 자료를 보시다시피 행정구역은 창원이고 경남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양산시와 거제시는 출장소 및 지소가 없습니다. 경상남도의 중심이자 경남 인구 및 지역 내 총생산이 세 번째로 큰 도시가 바로 양산입니다. 다음 자료 화면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 무료 법률 상담 운영 실정입니다. 양산시청과 웅상 출장소에서는 시 고문 변호사가, 주황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각각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에 따르면 상담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양산 시민들은 법률 상담이나 소송 대리 등 법률 구조가 필요할 때 무료 법률 상담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실정으로 우리 양산시에도 법률구조공단의 설치가 시급합니다. 법률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과제 중 하나이며 법률구조공단 지소 설립의 필요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지리적 접근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법률 서비스가 제대로 닿지 않는 농어촌과 소도시 지역이 많습니다. 이러한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법률 상담을 받기 위해선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지소를 설치하면 주민들의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취약계층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이주민 등 사회적 약자들은 경제적 이유로 법률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지소를 통해 이들에게 무료 또는 저렴하게 법률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셋째, 사회적 안전망 구축의 관점에서도 지소 설치는 필수적입니다. 법률 상담과 지원을 통해 사전에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를 줄이고 지역사회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넷째, 법률 서비스의 평등성 제고를 위해 지소 설치가 필요합니다. 법률 서비스는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정 지역에 법률 서비스가 집중되는 것을 막고 법률 서비스의 지역적 분포를 균형 있게 조정함으로써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률 교육 및 인식 제고의 측면에서 지소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지소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법률 교육을 제공하고 법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법적 의식이 향상되고 권리를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강화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나동현 시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양산시 지소 설치는 단순히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우리 사회의 법적 정의와 평등을 실현하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지소 설치를 통해 양산 시민이 공정하게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를 강화하며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힘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5분 자유발언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곽종포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나동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동 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양산시의 중요한 현안인 1인 가구 지원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정책 마련의 시급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1인 가구 증가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흐름이며 이 변화는 새로운 사회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양산시의 1인 가구는 58,402세대로 전체 가구 15만 8,640세대의 약 3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대비 2.5% 증가한 수치이며 양산시 전체 인구의 약 3분의 1이 1인 가구임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1인 가구를 소수나 특별한 집단으로 볼 수 없는 현실입니다. 양산시의 1인 가구 증가는 전국적인 흐름과 일치합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2021년 양산시 복지실태조사에 따르면 1인 가구가 겪는 어려움으로 유급시 대처 어려움, 외로움, 경제적 불안감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특히 청년 1인 가구는 경제적 어려움에, 중장년층은 건강 문제에, 노년층은 고독사 위험에 취약합니다. 현재 양산시는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1인 가구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양산시 가족센터에서는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이는 1인 가구 고립 예방에 기여하고 있지만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기존 정책을 넘어 포괄적이고 맞춤형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1인 가구는 더 이상 예외적인 가족 형태가 아닌 우리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입니다. 가족 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1인 가구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은 양산시가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양산시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각 부서별 주요 추진 계획을 명시해야 합니다. 양산시는 1인 가구와 관련된 정책이 종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구체적인 계획을 명시한 인구정책 시행계획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부서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1인 가구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1인 가구의 사회적 위기 해소를 위한 두터운 복지정책 마련입니다. 기존의 경제적 위기 가구 중심의 지원을 넘어 사회적 위기에 처한 1인 가구를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이 필요합니다. 특히 중장년층 1인 가구의 고립과 정신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담 서비스와 복지 지원이 중요합니다. 셋째, 고독사 이용 가구 발굴 체계 강화 및 예방 사업 확대입니다. 양산시는 고독사 이용 가구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특히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넷째, 주거 안정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1인 가구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해 주거비 지원과 더불어 LOT 기반 스마트 홈 보안 시스템과 긴급 호출 서비스를 제공해 1인 가구의 안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는 중장년층의 위급 상황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다섯째,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확대입니다. 양산시 내 1인 가구가 지역사회와 더 활발히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취미활동, 공동체 활동, 동아리 활동 등을 활성화하는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1인 가구 지원은 단순한 복지가 아닙니다. 변화하는 사회 구조에 맞춰 모든 시민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사회를 만들기 위한 필수적 과제입니다. 양산시는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통합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양산시가 1인 가구 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재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36만 양산 시민 여러분, 나동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의원 신재양입니다. 2000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내성마비 장애가 뇌병변 장애와 지체 장애로 분리된 것을 알고 계십니까? 뇌병변 장애는 꾸준한 재활 치료를 통해 상태 호전이 가능한 장애로 2024년 기준 양산시에는 약 1748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양산시 전체 장애인의 약 10%를 차지합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분들이 중증장애 및 만성질환 등 중복장애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사회적 편견과 배제 속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양산시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타 지자체의 뇌병변 장애인 지원 조례를 통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뇌병변 장애인 비전센터와 뇌병변 거점 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고 경기도는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구매 지원 사업, 제주도는 인권 문화 프로그램 지원, 의사소통 및 재활운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마포구 구로구 노원구에서는 평생교육법을 근거로 성인 뇌병변 장애인을 위한 전국 최초의 전용 종합지원시설을 운영하며 학력보완교육, 건강관리, 직업능력 향상교육, 일상생활 수행능력 증진, 소셜미디어 앱 활용능력 증진 등의 다양한 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더 주목한 사례는 2024년 8월 최중증 뇌병변 장애인과 가족 삶의 질 향상과 생애주기 맞춤형 지원 강화를 위하여 서울시가 수립한 뇌병변 장애인 5개년 제2기 뇌병변 장애인 기본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조례 제정 이전인 2017년 6월 최초 뇌병변 장애인 정책개발 TF팀을 운영을 시작으로 뇌병변 장애인 당사자, 가족,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협의를 위한 공론화장을 통해 2020년 내병변 장애인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추진했으며 이에 이어 2023년 조례 제정 이후 2024년 8월 내병변 장애인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5개년 제2기 내병변 장애인 기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양산시가 내병변 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양산시가 내병변 장애인 지원조례 제정에 앞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4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생애주기별 건강지원입니다. 생애주기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강화를 위해 양산시 내병변의 생애주기별 지원 정책 수립 방향 연구를 추진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맞춤형 의료 서비스와 재활치료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일상 돌봄 지원입니다. 지역사회 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내병변 장애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내병변 장애인 거점 복지관을 지정하고 주간 이용 시설을 확충해야 합니다. 셋째, 일상생활 지원입니다. 맞춤형 보조기구 지원, 신변 처리용품 구입 지원, 치과 진료 지원 등을 통해 생활 부담을 완화하며 일상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불편 요소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넷째, 사회 참여 지원입니다. 의사소통 권리증진센터를 지정하고 맞춤형 일자리 발굴 및 지원을 확대하며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사회 참여 프로그램과 커뮤니티 활동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여러 다양한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서 본 의원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병변 장애를 비롯한 장애에 대한 비장애인으로서 장애의 기준점을 과연 어느 기준점을 맞추고 있었는지, 정상이거나 비정상이라는 기준이 아니라 그대로를 인정하며 그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양산시는 직간접적으로 장애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 다양한 기관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대책을 빠른 시일 내에 수립하시길 바라며 해당 부서는 방안을 마련 시 맞춤형 정책을 집중해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복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최복춘 의원입니다. 역동적인 양산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나동연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양산시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애쓰시는 손길들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교육 환경 역시 이에 발맞추어 발전해야 합니다. 특히 학교 급식은 단순히 학생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건강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부분입니다. 저는 양산시의 학교 급식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핵심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원산지 이력 관리가 중요합니다. 식품의 원산지와 유통 경로를 관리해 놓으면 학부모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식품의 안전성을 보장하고 만일의 사태에 급식 관계자들은 발빠른 대처가 가능합니다. 둘째, 푸드 마일리지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푸드 마일리지란 식품이 생산지에서 소비지까지 이동하는 거리를 의미하며 이동 거리가 길수록 식품의 신선도와 품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한 재료를 사용하여 식품의 신선도를 높이고 푸드 마일리지를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핵심적인 방안으로 스마트 급식 시스템의 도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스마트 급식 시스템은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학교 급식의 안전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학부모와 학교 관계자들이 언제든지 식품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식품의 원산지와 영양 정보, 푸드 마일리지 등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시킬 것입니다. 이 기능으로 기대할 수 있는 바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부모와 학생들이 학교 급식이 얼마나 안전한지, 얼마나 안전한 식자재로 만들어지는지 확인할 수 있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식중독 예방 효과입니다. 스마트 급식 시스템을 통해 식품의 원산지와 유통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식품의 불법적 처리나 저장 상태의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정기적인 인증서 점검을 통해 식품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어 식중독 발생 가능성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탄소 배출 감소 효과입니다. 푸드 마일리지와 관련된 정보는 신선한 지역 식재료를 사용을 촉진하기에 음식물 쓰레기 감소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푸드 마일리지를 관리하며 식단을 보다 정확하게 계획하고 조정한다면 과잉 조리를 예방하고 잔반을 줄여 음식물 쓰레기 양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스마트 급식 시스템은 단순히 기술적 발전을 넘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고 환경 보호에 기하는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화면이 중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급식의 품질을 한층 강화하고 학생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급식을 제공하며 탄소 배출 감축 문제 해결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양산시와 양산교육지원청에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스마트 급식 시스템을 신속하게 도입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더 나은 급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 양산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스마트 급식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앞서가는 행정을 실시하는 선도적인 자치단체임을 보여주는 효과도 클 것입니다. 스마트 급식 시스템이 조속히 도입되어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촉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종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그리고 소통과 공정성 다시 뛰는 양산을 위해 시민과 함께 애쓰시는 나동현 시장을 비롯한 집행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의원 이종희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변을 통해 양산시 관내 어르신들 행복한 노년을 위한 경로당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경로당의 수와 이용자 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경로당 수는 2023년 68,792개로 늘어났고 농촌 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50.6%로 증가하였습니다.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사회적 교류와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어르신들이 모여 소통하며 친목을 다지는 장소일 뿐만 아니라 건강 프로그램과 다양한 문화 활동을 통해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는 사회적 거점입니다. 그러나 최근 경로당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를 해결하고 경로당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3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경로당 내 집단 따돌림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최근 양산 어느 마을 경로당에서 발생한 집단 따돌림 사건으로 경로당의 역할과 기능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쉼터이자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하지만 갈등과 분쟁으로 인해 심각한 사태로 번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2024년 경북에서 발생한 농약 중독 사건은 경로당에서의 갈등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공된 경로당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심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 간의 소통과 화합을 돕는 교육과 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경로당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어르신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갈등과 불화에 대해서 행정적인 해법을 모셔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둘째, 건강한 노년을 위한 경로당 식사 제공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지난 3월 21일 발표를 통해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추진하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의 경로당 87.3%인 6만 151곳에서 어르신들께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균 식사 제공 일수는 주 3.5일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를 통해 5만 6천여 명이 급식 도우미로 참여 중입니다. 그러나 현재 양산시의 경우 경로당에서 식사를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의원은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여 주 23회 정기적으로 식사를 제공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경로당 추가 설치를 통한 접근성 개선입니다. 우리시 또한 고령화가 가속되면서 경로당의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경로당이 부족한 어르신들의 이용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거주 밀집 지역을 우선으로 경로당의 추가 설치를 추진하여 모든 어르신들이 쉽게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우리 사회는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그분들께 대한 세심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합니다. 어느 영화에서 나온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너의 젊음이 너의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이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 라는 이처럼 늙어가면 누구나 찾겠던 지연의 자연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노년의 삶은 고립과 비외로움이 아니라 존엄과 행복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경로당 문제를 해결하고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어르신들이 더욱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6분의 의원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에 대해 집행부 관계부서는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들어가기 전에 최선호 의원님께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 발언은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 자격 심사의 건이나 징계의 건에 대한 변명을 위한 발언, 타 의원이 발언 중 특정 의원의 성명을 거론하거나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가 신문 등에 보도되는 경우 해명하거나 유감의 뜻을 밝히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5분 내에서 발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안 되며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에 대해서는 민형상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최선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37만 양산 시민 여러분, 양산시 의회 부의장 최선호입니다. 저는 무척 참담한 심정으로 발언되었었습니다. 제8대 양산시 의회 의원의 임기 절반이 조금 넘긴 시점에서 짧은 저의 소회를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시민의 선택을 받아 지금 지역의 대변인이자 지역의 일꾼으로 시의원에 당선되어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각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18명의 시의원들께서도
충실히 제 역할을 다하고 있으며 양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신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시의원의 의정활동은 시의원이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나동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유관기관, 그리고 지역 주민 간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의정활동에 있어 시의원에 대한 신뢰가 없다면, 또 집행부 공무원의 행정에 신뢰가 없다면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 및 집행부의 행정은 외면받을 것입니다. 신뢰가 무너지면 복잡하게 얽힌 민원 해결도 안 될 것이며 양산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사업 추진도 행정과 의회가 서로 신뢰하지 못하면 추진이 불가할 것입니다. 결국 신뢰가 무너지면 발전적인 미래를 위한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제8대 양산시 의회를 출범하면서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를 위해 시민들께 많은 약속을 하고 의원 간에도 약속을 했습니다. 지난 가을을 탈피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지역의 대표로서 시민들께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약속이 각종포 의장 본인의 영리와 영달을 위한 거짓된 약속이었다는 것이 너무 큰 실망을 느끼게 합니다. 제8대 양산시 의회 후반기 의장단 구성에 있어 양산시 의회는 전국에서 모범 사례라고 할 만큼 원만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변화된 의회의 모습에 많은 시민들께서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변화된 모습은 신뢰를 바탕으로 양당의 대성적인 합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37만 양산 시민은 속았습니다. 각종포 의장이 본인의 자리를 위해 처음부터 거짓된 약속으로 시민과 의회를 속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임위 신설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의장단 회의 및 의원협의회에서 수차례 논의가 있었음에도 각종포 의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 신설에 대한 반대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상임위 신설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왔습니다. 2025년 예산에 상임위 분리를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결정했습니까? 양당은 상임위원회 신설을 위한 합의를 바탕으로 상임위원회 신설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협치를 논하며 함께 하자는 것입니까? 이런 모습에 37만 양산 시민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나아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민복리 정진을 위해 의정활동에도 의문이 생깁니다. 각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반대의 입장이라면 이해하고 넘어가시겠습니까? 다음에도 양당의 합의는 지켜지는 것입니까?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모술수로 당장 이익을 취하고 나머지 모른 척하고 버티고 회의가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됩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2차 정례회가 열립니다. 조례안, 추경미, 당초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논의될 것입니다. 양산의 발전을 위해 많은 지혜가 모일 것입니다. 행동으로 옮겨질 것입니다. 감히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시민이 믿을 수 있는 의정활동,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번 정례회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동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에서 최종적으로 제출한 각종 안건 처리는 반드시 시민들에게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부터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희 의원님께서 신상 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 발언은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 자격 심사의 건이나 징계의 건에 대한 변명을 하기 위한 발언, 타 의원이 발언 중 특정 의원의 성명을 거론하거나 의원의 일신상의 문제가 신문 등에 보도되는 경우 해명하거나 유감의 뜻을 밝고자 하는 경우에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15분 내에 발언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95조에 따라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하여 발언해서는 안 되며 지방의원에게는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발언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합니다. 이종희 의원님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원래 계획이 없었던 이 신상발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후반기 의장을 선임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최선호 부의장 하신 말씀 중에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다 그 말씀 하시기에 제가 그 당시에 의장을 하면서 차기의 최순 의장 부의장께 한 말이 차기에는 민주당의 부의장과 다른 운영위원장 하나 가져가면 좋겠다고 그전에 제가 사전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국민의힘에도 말씀을 했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왜 그렇게 하냐고 말씀도 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항상 다수당 되는 것 아니고 현재 국회 것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하면서 그때 하면 결국은 우리 의원들이 반대해도 결국하고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의장 선거를 하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표가 아마 3명 정도 아마 그 당시에 경선을 하게 됐었습니다. 경선의 결과가 곽종포 의장이 당선되니까 곽종 의장 나이가 좀 작습니다. 어느 모 의원보다. 작다 보니까 결국은 민주당에서 그 의장 출마한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야 제가 직접 듣고 주에서 말씀을 듣고 이건 아니다. 아무리 우리가 도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제가 말씀을 그 당시 우리 의원들께도 말씀을 했습니다. 나이가 더 많은 제가 사실 이 나서지 않아도 되지만은 그러나 도의상 서로가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합의한 내용은 내가 알기로는 의장단 합의에서 하나 결정된 걸로 저는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 표현마다 어떤 의리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굉장히 저 개인적으로는 자리에 앉아있기가 너무 참담해서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우리가 앞에도 의원이 있었지만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최대한 더 양보하려고 계획을 잡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아까 말씀과 같이 곽종포 의장 나이가 조금 더 작다는 이유로 해서 표결을 할 경우에 나이 많은 사람이 당선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이렇게 할 때 결국은 무슨 어떤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그 약정서를 쓴 날 자체가 사실은 저는 잘못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18명 의원 중에서 6명이 한 위원회가 됩니다. 하나 정설될 때. 이거는 저는 7대 때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반대 안 한 이유가 아닙니다. 반대했었습니다. 6명이 회의를 하는데 위원장 빼고 5명이 결국 회의를 합니다. 그중에 한둘이가 몸이 아프면 못 나올 수가 있습니다. 3명이 회의를 하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분명히 이 이야기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8대가 아니에요. 7대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정설 문제만은 정말 이게 맞지 않다. 우리가 회의를 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숫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했던 것이지 결국은 의장단 선거를 하면서 약속을 했던 그 확인서가 과연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나이가 많다고 해서 본인이 의장 출마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은 사람이 그런 의원이 확인서에 의해서 현재 부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제가 나와서는 여러 가지 마음이 좀 불편하다 보니까 사실 나오게 됐었는데 이것 가지고 국민의 의원에 대해서 욕을 한다든지 어리가 없다든지 이렇게 해서는 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이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나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생각을 드리면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최순호 부장님 말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여기서 맞아요. 예, 방금
신상 발언이 같은 내용 같으면 그냥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같은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김지현 의원의 개인 신상만이라면 이렇게 최선호 부장님이 하신 신상 발언으로 대체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또 그에 대한 또 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양해가 되신다면 최선호 부회장님과 대표로 이정희 전 하신 말씀 가지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최선호 부의장님과 이정희 전 의장님께서 신상 발언하신 내용 중에 그 모든 이제 정점은 제가 불찰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불찰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더 발전될 수 있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2의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24년 11월 25일부터 12월 18일까지 24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02의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 회의록 서명에는 선출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의록 서명위원은 최선호, 정숙남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권을 상정합니다. 나동현 시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 심의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서 오늘 우리 6분의 의원님들이 5분 발언을 하셨습니다. 일단 시정 발전에 아주 긍정적인 이런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시정을 해나가는 데 잘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그 의회에 2025년도 하반기 정례를 하면서 우리 시의회의 아주 열정적인 이런 모습 속에서 한때는 저도 의회 출신으로서, 의원 출신으로서 우리 시의회의 모습이 그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대표적인 아주 모범적으로 이렇게 가고 있는 우리 시의회의 모습에 항상 경의의 말씀을 드렸고, 또 지금 우리 시의회 그 8대 우리 의원님들의 활동에 대해서 늘 긍정적인 이런 평가와 어려나가서도 자신감 있게 우리 양산시 의회의 이런 이야기를 늘 하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아마 그렇게 잘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견이 때로는 있을 수가 있고 그 이견을 하나로서 모아가는 이런 모습이 그 양산시 의회의 민주주의의 아주 성숙된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욱더 발전적으로 할 것이라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우리 양산시 의회 우리 18분의 의원 여러분들에게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37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곽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소통과 공정, 다시 뛰는 양산을 만드는데 적극적인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크고 작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시민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관심과 격려 덕분으로 시민 행복과 양산 발전을 위해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주요 현안 사업들을 하나하나 해결하였습니다. 지역 경제를 살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양산의 가장 시급한 과제라 생각하고 국내외 기업 투자 유치 및 맞춤형 기업 지원을 통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청년의 자립 역량 강화 및 사회 참여 활동 지원을 위한 청년 정보 온라인 플랫폼 구축, 골목 상권 스마트 공동체 지원, 소상공인 재정 지원을 통하여 민생 경제 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우주항공 방산용 실란트 소재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선정, 중등 성박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육상 실증 기반 조성 등의 주력 제조 사업 및 신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을 확보하고 광기술원 및 경남 테크노파크 에너지 바이오 본부 등 산업기술 혁신기관 유치를 통하여 지역 산업의 혁신 성장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품격 있는 문화 역사와 미래가 공존하는 문화관광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경남, 부산, 낙동강변 지자체들로 구성된 낙동강 협의회를 출범, 낙동강 페스타 공동주최 개최 등 다양한 낙동강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천성산 해맞이 관광자원화 사업의 일환으로 천성대 설치, 천성산 해맞이 행사 및 시민안전기운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으며 천성산 국제자매도시 기념비 조성 및 포르투갈 신트라시와 국제민간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시위상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황산공원 복합 레저 산업 완성을 위한 황산공원 내 맨발 황토길 및 산책로 조성, 낙동강 하류 하천 기본계획 추진 등 낙동강 수변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한 시민들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양주문화체육센터 및 상백루 국민체육센터 준공, 지역 내 파크 골프장 양성화 및 확충으로 힐링 체육도시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미래전략산업, 교육발전 특구 선정 등 지역 인재 양성 및 지역발전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양산 지혜마루의 경합 및 제2기 평생학습도시 재지정으로 평생학습 저변을 확대하였습니다. 소외된 이웃이 없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사회적 위기가구, 고독사 예방 등 위기가구 신속 지원을 통해 촘촘하고 두터운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실천하고 노인 그리고 장애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열린 마음으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여 전 계층을 아우르는 포용적 복지 도시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동서조화로운 균형 발전과 원도심 활력이 넘치는 지속 가능한 미래도시를 위해 2030 양산 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 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 등 맞춤형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회화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본격 추진 및 웅상 리뉴얼 비전 발표, 웅상 센트럴파크 및 양산 동부 파크 골프 파크
파크 골프장 조성 등 퍼스트 웅상 실현을 통해 골고루 성장하는 균형 발전 도시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양산 수목원 조성, 대원산 자연 휴양림 내 숲놀이터, 도시공원 가든 스페이스, 디자인 공원 등 황도 맨발 산책로 조성, 어린이 공원 정비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녹색 도시 기반을 조성하였습니다. 이 모든 결실은 시민 여러분들의 참여와 시정의 동반자인 시의회의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 곽종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글로벌 복합 위기로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등 국내외적인 악재로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 녹록지가 않습니다. 위기와 기회는 공존한다. 위기가 곧 기회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국내외 정책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공약 추진 사항을 면밀히 재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여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이 체감하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민생경제 활력으로 미래 가치가 숨쉬는 고품격 힐링 도시 양산 건설을 핵심 가치로 2025년 새 시정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활력이 넘치는 민생경제 기반 구축입니다. 침체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과 미래 성장 먹거리 확보는 시정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청년의 구직난 해소를 위한 청년 맞춤형 지원, 은둔과 고립 청년 지원체계 구축 등 청년, 신중년, 노인, 여성 그리고 장애인 등 계층별 맞춤형 취업 서비스 제공으로 일자리 미스매칭의 문제를 해결하고 G스페이스 동부 및 관내 대학과 연계한 성장 단계별 맞춤형 창업 지원으로 창업 생태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 산업과 연계한 신성장 산업 및 유망기업 중심 전방위 투자 유치 활동을 전개하고 주남 일반 산업단지 등 신규 산단 조직 및 부대 시설을 확충하여 민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겠으며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사업을 통하여 기업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골목상권 스마트 공동체 지원 사업, 양산사랑 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소규모 환경 개선 사업 지원,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 등 소상공인 민생 안정을 위한 골목 경제 활성화에도 우선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양산 산업 혁신 지원실 운영, 뿌니산업 특화단지 지정, 우주항공 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자 기술 개발 및 실증 사업, 미래 모빌리티 부품 육선 사업, 바이오메디칼 사업 등 신사업 육성을 통한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신성장 동력 확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둘째, 고품격 문화관광 체육도시의 조성입니다. 일상 속에서 삶의 여유가 넘치는 도시를 위해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스포츠 마케팅을 활성화하여 품격 있는 문화관광 체육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2026년 시성격 30주년을 맞아 우리 시를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다양한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2026 양산 방문회를 추진,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우리 시만의 특색 있는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축제 및 문화예술 행사 추진, 전국 규모 체육대회 유치 등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각종 콘텐츠 구축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예술 행사 및
지역축제 지원, 양산시립미술관 건립, 양산문화예술의 전당 건립, 황산공원 복합레저 사업의 조성 사업을 통하여 문화예술인 활동에 대한 지원과 문화관광 인프라를 구축하여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그 자긍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규모 파쿠골프 대회 및 전지훈련단을 유치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 및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양산 시민 축구단 창단, 웅상 센트럴파크 조성, 사송복합 커뮤니티 조성 사업에 박차를 가하여 시민 모두가 풍요롭고 건강한 여가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 시민이 우선한 따뜻한 행복도시 구현입니다. 배려와 나눔으로 희망이 커져가는 사회, 복지 사각지대가 없는 차별 없고 촘촘한 복지 사회 구현은 시정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불안한 경제 상황 속에서 저소득 서민층이 생계 곤란 등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튼튼한 사회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여성과 어린이, 어르신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고 공백 있는 돌봄 환경 조성으로 나눔과 기부 문화를 확산하여 함께 누리는 따뜻한 양산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위기 가구의 발굴 체계를 강화하고 통합 사례 관리, 긴급 복지 그리고 고독사 예방 사업으로 위기 상황별 맞춤 지원을 제공하여 저소득층 주민 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등을 위해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고 웅상 보건소로 성격하여 맞춤형 공공의료 서비스를 확대하겠으며 감염병 예방관리, 공중식품위생지도, 모자보건과 출산 잔영 등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 의료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희망과 미래가 있는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지역과 학교, 산업과 연계한 미래 전략 사업, 교육발전 특구 추진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양산 제마루 운영을 통하여 계층별 다양한 평생 학습 기반을 조성, 평생 학습 창려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미래 가치가 심시는 균형 발전 도시 조성입니다. 빈틈없는 안전도시 구입 및 시민이 만족하는 품격 있는 도시개발로 시민들의 삶에 큰 자부심을 불어넣고 균형적인 성장으로 도시의 경쟁력을 더 높이겠습니다. 국제안전도시 공인 인증 및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24시간 재난안전 상황실 운영, 방사능 방제 훈련, 방범용 CCTV 확대 등 각종 위해 요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빈틈없는 안전도시 구현을 통하여 안전도시 이미지 제고 및 도시 경쟁력 향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30 양산도시관리계획 부산대 양산캠퍼스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양산정산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공간 재구조화로 지역 균형 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물금 하이패스 IC 설치, 사송 하이패스 IC 설치, 1028 지방도 국도 성격 추진, 양산 도시철도 건설 사업,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도로 인프라 확충을 통하여 시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산 동부의 정주 여건 개선 및 균형 발전을 위해 3호동 1원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 수립, 양산 수목원 조성, 용돈 역사지구 문화관광벨트 조성 사업, 주진 불빛공원 조성 등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 발전으로 모든 시민의 행복한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기후위기 극복 및 탄소 중립 도시 실현을 위한
양산시 탄소 중립 녹색 성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청정한 대기 환경을 조성하고 자원 해수 시설 현대화 사업 및 바이오 가스화 시설 증설 사업 등 안정적인 생활 폐기물 처리 기반을 구축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섯째, 현장 중심으로 소통하고 공정한 시민 맞춤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시민통합위원회를 통한 시민의 시정 참여 기회 확대 및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 참여 예산으로 정책 수립 및 예산 편성에 시민 참여를 확대하는 등 시민 맞춤형 소통 행정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청년 양산을 실현하고 깨끗한 시정 구현을 위한 공직자 반부패 청렴 시책 내실화를 통하여 신뢰받는 청렴 1등급 도시 청렴 1등급 도시 양산을 구현하고 양산시 옴부즈만을 통한 적극적인 고충민원 해결 등 시민의 행복한 청렴도시 양산을 만들어나 또한 시민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시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탄력적인 조직의 체계를 구축하고 서로를 배려하며 함께 이끌어가는 조직 문화를 조성하는 등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행정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겠습니다. 제한제도 활성화로 시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며 다양한 민원 수요에 대응한 시민 맞춤형 민원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행정 서비스 편의를 확대하는 한편 생생한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시민에게 다가가는 감동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시정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모든 정책에 대해 설명드릴 수 없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적인 내용은 부수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보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5년도 예산안은 한 단계 더 도약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양산을 만들기 위해 시정 운영 방향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197억 원 증액된 1조 6,965억 원으로 일반에게 1조 5,270억 원, 특별에게 1,695억 원입니다. 국내 경제의 완만한 회복세와 국내 성장률이 양호한 성장세가 전망이 되나 대내외 불확실성이 또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고 세입을 보수적으로 추계하고 세출은 사업의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꼭 필요한 각 분야 사업에 대해서 과감히 투자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지방세는 부가가치세 세입 증가의 전망에 따른 지방소비세 증가분, 임금 상승에 따르는 지방소득세 증가 등을 반영하여 올해보다 37억 원이 증가한 3,212억 원으로 편성하였고, 그리고 세수입은 1,895억 원, 지방교부세는 2,960억 원,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813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6,678억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광범위한 세출 분야는 총괄해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은 국소장이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편성 내용은 사회복지 분야에서 6,107억 원, 환경 분야에 2,856억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346억 원, 일반 공공행정과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143억 원, 교육 및 문화관광 분야에 735억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556억 원, 농림, 해양수산 분야에 670억 원, 그리고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403억 원, 보건 분야에 276억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총 예산 규모는 1,695억 원으로 공기업 특별회계 1,427억 원, 기타 특별회계 268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2025년도 예산안은 우리
양산의 발전을 위한 시책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희망찬 미래 양산 건설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 예산 및 자주 지원 확보를 위한 각고의 노력 못지않게 시민의 세금이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하겠으며 또 세심한 분석과 주의를 다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계획된 주요 현안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면밀히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도 어느덧 한 달여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원래 못다인 이루신 일들은 다가오는 을사년 새해 더욱 크게 이루시고 가정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나동현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2025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구성 인원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17분으로 하고 활동기간은 이번 정례 회기기간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위원 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앞서 의결한 예산결산 및 업무보고 등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17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선임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공동주택관리조례 제7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2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김석규 공유시 의원을 양산시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반려동물복지위원회 위원 추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동물보호조례 제5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1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김혜림 의원을 양산시 반려동물복지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산시 일자리 창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2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공유신, 정성훈 의원을 양산시 일자리 창출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청년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1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성훈 의원을 양산시 청년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학교급식지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양산시의회에서 시의원 2명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정성훈, 김혜림 의원을 양산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위원 추천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양산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5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추천한 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양산시 음식물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추천권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폐기물 관리법 제14조 3등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추천한 4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 위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추천한 대로 추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북면 순지리 울주군 삼동면 악취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이종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건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한 게 없네. 아니야, 나 말고 이거 하나. 그게 없었네. 예, 반갑습니다. 양산시 의회 의원 이종희입니다. 건의문 낭독에 앞서 울주군 삼동면에서 발생한 악취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 발의 배경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울주군 삼동면의 악취 발생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악취로 인해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지역과 통도사 인근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심각한 불편을 겪고 있으며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고 통도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실질적인 악취 저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보노원을 비롯한 양산시 의원 18명 전원은 해당 건의 뜻을 모았습니다. 술신천은 울산광역시장, 울주군수, 울주군의회 의장 앞으로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건의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울주군 삼동면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 해결 촉구 건의문. 양산시 하북면 순지리 지역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통도사 인근에서 심각한 악취가 발생하여 주민들의 일상생활에서 극심한 불편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산시에서 현장 확인 결과 악취는 인근 삼동면에 위치한 동물성 잔재물 폐기 처리업체 대경 ONT, 음식물 폐기물 처리업체 대건 자원화, 가축 분뇨 처리업체 울주 영동 조합법인으로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양산시는 울주군에 공문을 보내고 양산시의 직원과 울주군 관계자가 현장 방문 및 조사를 통해 악취 저감 대책을 요청하였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민원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기피한다고 해서 이러한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시설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허가를 내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허가를 받은 이후에도 시설 운영 상황이 변경되거나 악취가 심각하게 발생할 경우 관계 지자체는 이에 대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런 악취 발생 사업장들은 양산시 하북면과 울주군 삼동면 경계에 위치하여 특히 날씨가 저기압이거나 북동풍이 부는 경우 악취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대경 ONT에서 하북면의 경계까지는 약 0.6km, 어르신 요양시설이 있는 통도사 자비원까지는 약 1km, 공동주택이 있는 협진아파트와는 약 1.3km, 통도사까지는 약 3km밖에 되지 않아 주민들과 관광객에게 심각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하북면에는 약 4,000세대 7천여 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으며 통도사는 연간
100만 명의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입니다. 이로 인해 악취 문제는 주민들의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고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산시 하북면의 주민들과 통도사를 이용하는 관광객들이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울주군과 울주군에는 하북면 주민들이 피해를 심각하게 고려하여 악취 발생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실질적인 악취 저감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악취 배출 시설의 개선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셋째, 악취 발생이 지속될 경우 철저한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천연고찰 통도사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조치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이로써 하북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통도사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4년 11월 25일 양산시의회 의원 1동. 이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하북면 순질이 울주군 삼동면 악취 문제 해결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부 양산 청소년 문화유지 건립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하신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건의문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산동 덕계동 지역구 김석규 의원입니다. 우선 동부 양산 웅상지역 청소년 문화유지 건립과 관련한 제안 설명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활동 및 자치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동부 양산 지역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전용 문화시설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에 동부 양산 지역 청소년들의 문화적 자립적 성장을 위한 동양산 청소년 문화유지 건립을 신속히 추진하고 지역 청소년들의 요구와 활동을 반영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본 건의문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양산시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는 동양산 웅상지역 청소년 문화유지 건립의 필요성과 그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양산시는 청소년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청소년들이 필요로 하는 요구와 욕구 또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양산시의 청소년 인구는 총 56,057명에 달하며 이는 양산시 전체 인구 35만 8,074명 중 15.65%로 중요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동부 양산 웅상지역 청소년 인구는 14,719명, 즉 전체 청소년 인구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류금 지역은 38%, 나머지 지역이 36%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동부 양산 지역의 청소년들은 그에 상응하는 문화적 지원과 시설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청소년기는 정신적, 신체적으로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시기입니다. 이 시기 청소년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 친구 관계 갈등, 학업과 진로에 대한 고민 등 다양한 문제들로 인해 혼란을 겪습니다. 청소년 문화공간은 청소년들이 스포츠 활동, 동아리 활동, 예술적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의 끼와 잠재력을 발산하고 개발할 수 있는 장으로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산 웅상지역은 이러한 청소년 활동을 위한 기반 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는 청소년들이 성장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경험을 충분히 쌓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이들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에너지를 발산하고 사회적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면
청소년들은 사회적 소외감을 느끼거나 유해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청소년 문화 공간은 이와 같은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공간에서 긍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공간은 학교 폭력 예방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도 큰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사회적 경험과 상호작용이 필수적인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문화 공간이 되겠습니다. 양산시는 양산시 청소년회관, 물금 청소년 문화의 집, 소주 청소년 문화의 집 등 다양한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주 청소년 문화의 집은 웅상 문화체육센터 내에 위치해 공간이 협소하며 동양산 지역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 제약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요구를 충분히 충족시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난 9월 31일 열린 2024 양산시 청소년 참여 예산 제안 간담회에서 동양산 청소년들이 직접 제안한 동양산 청소년 문화의 집 설립 요구는 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공간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었습니다. 청소년들은 이 자리에서 건강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했으며 저 역시 이들의 요구를 통해 동양산 지역의 청소년들의 문화 공간이 부족으로 인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동부 양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단순히 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소년들이 자주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청소년들은 이 공간에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다양한 활동을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립적 활동은 청소년들의 사회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으며 지역사회 발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최근 건립된 물금 청소년 문화의 집은 물금 지역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체험과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자율성을 제공하고 그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은 청소년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동부 양산 청소년 문화의 집 역시 이러한 자율성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립적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중요한 주역이라는 점은 결코 관가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정책은 우리 미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이며 청소년들이 유해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놀이 문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필수적입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역입니다. 이들에게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사회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입니다. 특히 동양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은 동양산 지역 청소년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통해 동양산 청소년 문화의 집이 성공적으로 건립되기를 바라며 청소년들이 더욱 활발히 참여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동부 양산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동면 사송파출소 설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최순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건의문 낭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갑습니다. 존경하는 37만 양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각종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산시 의회 의원 최선호입니다. 건의문 낭독에 앞서 양산시 동면 사송파출소 설립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17일 제163회 양산시 의회 임시회에 채택된 동면 치안 서비스를 위한 파출소 신설 촉구 건의안을 경찰청에 이송했으나 5년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구체적인 진행 사항 및 향후 계획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사송 신도시 파출소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신처는 행정안전부 장관, 경남지방경찰청장, 양산경찰서장, 양산시장님, 윤영석 국회의원 그리고 김태호 국회의원 사무실입니다.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동면 사송파출소 설립 촉구 건의문. 양산시 의회는 동면 지역의 치안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9월에 파출소 신설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양산경찰서는 치안 수요 증가를 인정하고 동면 파출소 인원 및 장비 보관과 이전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동면 파출소의 진행 상황이 전무하며 구체적인 추진 계획도 아직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사송 신도시 조성으로 인구가 5만 6천 명을 돌파한 양산시 동면에는 현재 1명이 근무하는 파출소가 유일합니다. 현재 양주 파출소가 중심 지역 관서로서 동면과 양주동을 함께 가달하고 있으나 1인당 담당 인구가 2,400여 명에 달해 전국 평균 6배에 이르는 과부하 상태입니다. 이로 인해 사송 신도시까지 순찰 위주로만 대응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자체 방범대를 꾸려 치안을 보완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양산경찰서는 동부경찰서 신설 이후 동면 사송까지 관할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지만 이는 장기적인 계획에 불과합니다. 이에 양산시 의회는 사송파출소 신설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필수 공공서비스로 양산시와 경찰청은 협력하여 신속히 예산과 부지를 확보하고 파출소를 신설하여야 합니다. 하나, 행정안전부는 경찰 인력을 신속히 충원하고 사송 파출소를 신설하라. 하나, 경남지방경찰청과 양산경찰서는 지역 변화에 발맞춰 사송 파출소 신설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적극 추진하라. 2024년 11월 25일 양산시 의회 의원 1동. 감사합니다. 최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동면 사송파출소 설립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 의회 아카데미 아폴리스 특별위원회 구성 결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정성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과 그림문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37만 양산 시민 여러분, 곽종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나동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함께하는 공감의정 행동하는 실천의회 양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정성훈입니다. 제안 사유와 주문은 결의문 내에 함께 내용이 담겨 있어서 그 부분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가름을 하고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는 2002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부산대학교 제2캠퍼스로 승인받았으나 이후 2006년 시행된 정부의 대학 구조개혁 사업의 일환으로 부산대학교와 밀양대학교 간 통합이 실시되며 양산 캠퍼스는 기존 제2캠퍼스에서 멀티캠퍼스로 변경되며 개발의 동력을 일부 상실하였다. 정부 정책의 변화로 계획된 사업이 지연되거나 일부 변경될 수 있다는 점, 양산 신도시의 성공적 안착에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 유치가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나 물금 택지지구 개발 사업이 보상비 포함 총 사업비 약 3조 원이 투입된 수도권 이남 최대 규모의 배후도시 개발 사업이었고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는 그 최중심부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한국토지공사가 사업 대상지를 조성 원가에 매각하였으며 해당 매각 대금 또한 양산 출신 사업가 고 송금조 선생의 기부 약정으로 마련되었다는 점,
부산대학교 유치를 위해 발벗고 나섰던 범시민 추진단의 노력과 양산 부산대학교 병원의 발전을 위해 양산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관내 수많은 기업들의 후원과 응원이 있었다는 점, 그리고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 유치는 박재윤 전 부산대학교 총장의 결단과 당시 교수의 85% 이상이 찬성했던 합리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판단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난 20여 년간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 일원이 나대지로 방치되어 왔다는 것은 양산 시민들의 염원과 부산대학교가 당초에 마련했던 청사진과는 전혀 부합하지 않다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민들과 대학 측의 염원이 결실을 맺듯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 개발의 마지막 기회나 다름이 없는 국토교통부의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의 대상지로 지정되며 유유부지 개발의 길이 열렸으나 사업 대상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대상지인 부산대학교 간의 개발 방향성에 대한 일부의 이견이 발생하여 사업의 속도가 일부 늦어지게 되었다. 이에 우리 양산시의회 의원일동은 주민의 대리인으로서 서로 다른 양 기관에 주민들의 의견을 제시하고 미래 양산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 각 정부기관의 의견을 조율하는 다자간 대화협의체로서, 그리고 향후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에서 시작하여 양산 ICD, 관내 유수의 기업과 산업단지와 연계될 미래 양산의 산학형 클러스터 구상을 위한 양산시의회 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과거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를 주축으로 하는 오픈형 대학 도시 구상을 위해 건설교통부, 부산대학교, 경남도와 양산시로 구성되어 활동했던 아카데미아 폴리스 계획위원회의 역사를 이어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 폴리스 특별위원회의 구성을 결의한다. 2024년 11월 25일 양산시의회 의원일동. 정승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양산시의회 아카데미아 폴리스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 결의를 하겠습니다.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일 오후 2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